이번 영상은 오전장의 급등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크게 나눠 본다면 오전장과 오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시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오전장은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 오전장이고 좀 더 빠르게 당기면 한 11시까지 11시까지가 좀 적극적인 오전장이라 할 수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 좀 더 약한 오전장, 그리고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 그리고 1시부터 오후장, 그리고 오후장 지나가지고 2시 한 40분, 50분 넘어가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점,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오전장에 매매할지 아니면은 오후장에 매매할지, 이번 영상은 오전장에 대한 겁니다. 오후장에도 매매할 그런 종목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오후장은 옥석 고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오전장도 옥석 고르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오후장보다는 오전장이 좀 더 매매를 해서 수익 내기가 수월하고, 저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전장에 그냥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잠깐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선 하루 종일 매매를 안 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매매 안 하고 구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오전장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전장에 여기 보시면 오전장에 이런 날 있죠. 8월 6일 이 오전장이 장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정도? 10분 동안 마이너스 5%까지 왔다 갔는데, 이런 시장이 아닌 이상은 오전장의 대부분 단타가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오전장에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흔하지 않습니다.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5% 빼는 것은, 주식을 제가 7년 하면서 거의 두세 번 봤나? 두 번 봤나? 그랬을 겁니다. 최근에 한 번 보고선 또 예전에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시장은 아무튼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좀 집중만 한다면 어떤 종목을 단타로 먹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오전장에서 제가 그리고 오전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오전장에 급등을 해서 만약 상한가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그 다음 날도 강합니다. 그 다음 날도 갭상승으로 시초가가 뭐 10%가 VI인데 10% VI 걸리고선 9시에 시작이 하는 게 아니고 9시 2분이 되어서 그 VI가 풀린 다음에 시작을 하면 1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좀 더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한 15%, 높으면 2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이렇게 상한가가 간 종목들은 다음날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로 사고 싶은데 못 샀으니까 이게 그 다음날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고, 오후장에 상한가를 간다면 당연히 오전장에 상한가 간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바로 풀려가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선 시간의 거래까지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오후장에 상한가를 간다면 좀 불안정합니다. 하루 종일 상승한 가격에서 머뭇거리다가 오후장에 힘들게 상한가 간 종목들, 이런 거는 그 다음날도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루 종일 상승한 상태에서 겨우 상한가 가는 것보다 오후장에 어떤 재료가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상한가까지 간다면 그거는 또 다음날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한 20%, 25%이 가격에서 머물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말아 올린 종목들은 그 다음날 좀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장에 급등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에서 활용한 이 화면은 거래량 급증과 변동성 완화 장치,
이 두 개의 화면만 있으면 웬만한 종목들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증거금 100%를 제외시켜 놨지만 개인 입맛에 따라서 전체로 조회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제외시키고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금 100%를 제외하면 자동적으로 투자 경고, 관리 종목, 정리 매매 이런 건 거의 없겠지만 관리 종목이나 우선주 여러 가지 잡주들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금 100%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성제약이 좀 핫했는데 삼성제약이 여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증거금 100%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지 않고선 오늘 VI로 이 종목이 상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입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요즘에 시장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래도 이 오전장이면 좀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오전장에는 어차피 단타 칠 건데 너무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놓치게 되었고 그 전날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빠지면서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수급까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과감하게 지르지 못했습니다. 이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오늘 어떻게 움직였냐면 VI가 먼저 걸린 다음에 높게 시작했습니다. VI가 이쯤에 걸렸고 2,300원쯤에 걸렸고 이 VI가 풀릴 때가 2,450원 정도? 한 2,430원. 너무 높게 점프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저 때 잡았어야 되는데 구경만 했고 이거를 못 산 것은 좀 아쉽지만 이런 종목들이 거의 매일매일 뜨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급등주들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굳혔다가 한 몇 분 있다가 풀리던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급등주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먼저 이 두 개의 화면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식 매매를 하면서 좀 가장 신뢰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가장 신뢰합니다.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1순위로 좀 정한다면은 거래량, 무조건 거래량.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한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 화면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전장에 좀 빠르게 이용한다면 이 급증률 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급증률 순위로 보시면 이 순서대로 오른쪽에 보이시죠? 급증량 순서로 하면 이 급증량, 거래량이 몇 주가 급증했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급증률 몇 퍼센트 급증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급증률이 훨씬 더 보기 좋으면 오전장에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하거나 조회를 계속 누르시면 급증률 화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이 끝나가지고 이게 빨간색으로 엄청나게 많지만 장 시작할 때 보시면 바로 조회를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파란색이고 하나 둘씩 계속 조회를 하다 보면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올라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파란색 50%까지는 그냥 이 파란색이고 50 급증률이 50 그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50의 뜻이 전날 거래량의 절반이 거래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9시 1분, 2분, 3분 시간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 11시가 넘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전장에 전날 거래량을 씹어먹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그 거래량이 나오는 상태에서 전 고점을 뚫어줄 것인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전 고점을 뚫어줄 것 같다면 전날 거래량을 훨씬 많이 돌파해서 전 고점을 적어도 터치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 전에 적당한 자리에서 판단을 하고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전 고점 터치하자마자 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터치하고선 좀 여유롭게 더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의 트렌드는 짧게 먹고 빠지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은 전고점을 완벽하게 뚫는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을 챙깁니다. 예전 시장 같으면은 무조건 보유를 하겠는데 요즘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화면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VI 화면인데 이 변동성 완화 장치 화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종목이 VI 걸리기 직전에 한 1, 2% 전에 잡아서 VI가 걸리고선 팔아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먹을 자리는 생깁니다. 이 VI도 걸리고 난 뒤에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걸리기 직전에 이게 확실히 VI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걸리기 직전에 들어가서 그걸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 검색을 사용하실 분은 간단하게 변동성 완화 장치, 이 정적 VI 근접률 4% 이내, 이 4% 이내로 하시면 장중에 설정을 해 놓으시면 상당히 좀 정신 없을 겁니다. 한 3%로 하시는 게 좀 적당할 것이고, 근데 또 3%로 해 놓으면 딱 보는 순간 그게 3%에서 너무 급등해서 보는 순간 또 VI가 순식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본다면은 4%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 검색은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정말 매매할 게 없을 때만 이 조건 검색을 보는 것이지, 보통 매매할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종목들을 눌림목이나 아니면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저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VI 하면은 항상 챙겨봅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지 이걸 통해서 전부 거쳐가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도 이 VI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VI는 이게 걸린다고 무조건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거의 확률로 따진다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VI가 걸릴수록 더 오를 확률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오전장 9시 한 30분 이전 그 전에 걸리는 VI가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강했던 게 미래생명자원, 이것도 VI가 걸리고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샘표 14%까지. 근데 이 샘표는 제가 오늘 봤는데 이게 동시호가가 10%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게 VI가 걸렸었습니다. 처음 스타트를 끄는 게 두올산업이었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삼성제약, 이렇게 차례차례 뜨면서 VI가 걸렸습니다. 이런 삼성제약 같은 걸 잡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그 증거금 100%를 제외시켜놔서 증거금 100%의 삼성제약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못 본다 하더라도 VI 하면은 무조건 걸리고 나서 2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여기서 다 필터가 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일단 이 삼성제약이 VI가 걸렸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한 30만 주? 처음 VI가 걸렸을 때 거래량이 30만 주였습니다. 이때까지 보시면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처음과 두 번째 3분봉 두 개 합치면 거의 25만 주입니다.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급증을 했지, 처음 VI가 걸렸을 때까지 30만 주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냐? 30만 주면은 그 전에 거래되던 게 이게 오늘 재료로 올랐지만 그 전에 거래되던 게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30만 주가 순식간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게다가 지루한 하락이 끝나고선 최근에 황금선을 회복하고 전 고점들을
이 일봉상 이 일봉 화면에 보이는 전 고점들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급등주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전장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전장에 전날 거래량 50%나 아니면 전날 거래량을 오전장에 훌쩍 돌파를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본 다음에 무조건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보고선 전 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VI가 처음 걸렸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할 이유가 없는데 급증을 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오전장에 급등주를 잡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전장에 매매를 하실 거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던 간에 리스크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부담하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상태의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이게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잡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차트도 예쁘고 전 거래량을 돌파하고 이런 종목들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오랜만에 급등을 하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졌습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안 나오다가 이 미래생명자원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평소에 10만 주도 안 나왔던 게 VI가 걸리면서 처음에 수십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 미래생명자원이 최근에도 시세를 크게 줄 만큼, 그리고 거래량이 활발한 만큼 엄청난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급등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하루에 2천만 주도 나올 만큼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고 양봉을 가리킨다면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화면으로 이런 형태의 종목을 잡는다면 충분히 급등주의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거래량 급증률, 이게 오전장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전날 거래량 50%부터 절반부터 오전장에 최대한 빠르게 떠야 됩니다. 그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느릴수록 나중에 11시 넘어가고 12시 돼서 그게 전날 거래량 돌파한다 하더라도 탄력을 못 받고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한 9시 반에 전날 거래량을 돌파한다면 그날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여기에서 못 잡는다면 그냥 종목을 보고 위에 여기 보시면은 전일 거래량 대비 퍼센트가 나옵니다. 마우스만 대고 있어도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얼마나 터졌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오크레마가 전날 대비 거래량이 14%, 이런 걸 참고하시고, 이게 오전장에 빠른 시간 내에 50% 이상 뜰 경우에 최대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50% 이상 뜬다면 그게 전날 고점들, 전 고점들을 돌파하고선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좀 오랜만에 시세를 주어서 이게 탄력이 붙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 종목은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크게 되고선 하락했던 종목들,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보다 차라리 최근에 거래량이 아예 없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락으로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딱 봐도 어떤 종목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종목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금 100%. 한 번쯤은 시세를 다 주었죠. VI가 걸리고 오랜만에 오르니까 이것도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리거, 이런 종목은 저는 잘 매매를 안 하지만
급등주를 잡을 때 이 거래량과 전 고점들을 좀 돌파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선 들어간다면은 확실히 수익 볼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어나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매매 영상을 찍기가 너무 힘든데, 이 매매 영상으로 최대한 오전장에 이 급등주들을 어떻게 잡는지 매매 영상을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